불교를 비하하고 스님을 조롱한 사진을 SNS에 올려 무리를 빚은 인기 작가 공지영 씨가 조계종을 찾아 참여했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 1341주년 계산대제가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봉행됐습니다. 신라 원효 성사가 유석공주와 결혼한 건 환속한 후여서 파계승이 아니라 세속과 더불어 중생교화에 매진한 대승보살이었다는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북 구미 금오산 정상 아래에서 국내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추정되는 마애불이 발견됐습니다. 노인의 날을 맞아 불교계가 지역사회 어르신을 공경하고 사라져가는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잇따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인기 소설가 공지영 씨가 불교를 비하하고 스님을 조롱한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이 일자 조계종을 찾아 공식 사과했습니다. 공 작가는 조계사 부처님 전에 삼배를 하며 참여한 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생각이 짧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알려진 인기 소설가 공지영 씨가 조계사 대웅전을 찾았습니다.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리며 예를 갖춥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뗀 공 작가. 기념관 로비에 조성된 금당사 괴불 앞에서도 신발을 벗고는 또 한 번 절을 3번 올립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마주한 공 작가는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 제가 정말 생각이 짧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근 공지영 작가는 조계종 스님들이 회의하는 모습의 사진에 자유한국당 로고를 합성한 이미지를 잠시 웃고 가시죠란 제목으로 SNS에 게재했습니다. 삭발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이에 회의 모습이 합성 사진에 도용된 조계종 중앙종의 종립학교관리위원장 해일 스님 등은 공 작가를 명예훼손과 모욕,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공 작가의 예방을 받은 원행 스님은 앞으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좀 신중하게 앞으로는 좀 잘 이렇게 숙고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 작가의 조계종 사과 방문으로 스님들의 고소 취하가 예상되면서 파문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대중적 영향력이 큰 인기 연예인 등이 SNS로 사회 문제를 언급하는 데 있어 책임감과 공인의식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 이렇게 훌륭한 스님들 한꺼번에 처음 봤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마음이 사실 뭐랄까 맑은 물가에 온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온 사안은 지금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스님들이 얼굴이랑 이렇게 풍기시는 게 너무 맑은 물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약간 너무 좋아요. 이 와중에 진짜. 이런 상황에서 공 작가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믿는 하나님도 비판하는데 김어준을 비판 못하냐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또다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 작가는 BBS와의 통화에서 불교에 관한 소설을 준비하고 있다며 올 겨울 인도를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 1341주년 계산대제가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봉행됐습니다. 계산대제 법요식에는 방장 지유 스님과 주지 경선 스님 등 범어사 문중 스님들을 비롯해 박수관 범어사 신도회장, 오거돈 부산시장,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계산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봉행사에서 범어사는 역대 선사들이 한국 불교의 선풍을 진작시키며 선수행의 거점 도량으로 역할을 해왔다며 의상대사의 창건 이념을 계승하고 범어사가 이어온 유구한 역사를 후대에 온전히 계승하자고 말했습니다. 오늘 계산대제는 의상대사의 창건 이념을 계승하고 범어사가 이어온 유구한 역사를 다시금 후대에 온전히 계승하는 것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이 귀한 도량에서 천년 역사가 축적한 법의 향기를 오롯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법요식에 이어서는 범어사 선문화교육센터와 템플스테이관 개관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3,006제곱미터 규모의 선문화 교육센터는 참선실과 불교예절 강의실, 불교문화체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계종의 2급 승가고시 합격한 스님들에게 대덕과 해덕 법계가 각각 품수됐습니다. 조계종 법계위원회는 조계사 대웅전에서 비구 대덕 66명과 비구 해덕 36명 등 총 102명의 스님들에게 새 법계를 품서했습니다. 대덕과 해덕 법계를 받은 스님들은 종단 발전을 위해 용맹정진하고 중생구제 원력을 더 크게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2급 승가고시에 수석 합격한 비구 정헌 스님과 비구니 타노 스님에게 표창장과 함께 기념품을 수여했습니다. 신라 원효 성사가 요석공주와 결혼한 건 환속한 후여서 파계승이 아니라 세속과 더불어 중생교화에 매진한 대승보살이었다는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문 학자가 아니면서도 원효 스님에 대한 연구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구축하고 있는 정토원 정목 스님이 저서를 통해 주장한 건데요. 향후 학계에서도 쟁론이 예상됩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원효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백송 정목 스님이 원효의 진실을 새롭게 규명한 원효 성사. 이 책에서 정목 스님은 원효가 승려의 신분으로 요속공주와 결혼하고 파계승의 행적을 보였다는 기존 통설은 전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효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 환속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파계의 비난을 감수하며 혼인을 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서당화상이라는 이름으로 18년 동안 출가 생활을 했지만 34세에 깨달음을 얻은 후 환속해서는 원효라는 이름으로 중생교화에 일생을 바친 위대한 대승보살이었다고 정목 스님은 밝혔습니다. 원효라는 이름을 일제 쓴 적이 없고 원효라는 이름은 자기 스스로 지어가지고 환속한 뒤에 썼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이 출가 생활하고 환속한 생활하고 딱 구분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의상과 함께 당나라 유학을 가려다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도 사실이 아니라 중국에서 꾸며낸 것이라고 정목 스님은 주장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시기도 남동신 교수 의견대로 34세 때라면서 45세 때라고 할 경우 80여 부 100여 권의 완전한 논설을 저술한 성과를 간과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서는 45세에 깨달았다고 종경록하고 인간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효가 45살에 깨달았다는 것은 이제 그러면 타고난 성품이 무슨 보통 사람이나 별 볼 일 없다 하는 식으로 쓰는 거예요. 정목 스님은 원효의 유일한 계율 해설서인 보살계본 지범 요기를 우리말로 풀이한 원효의 보살기도 펴내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기존의 다양한 주장들과 더불어 쟁론이 예상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는 깨침을 얻고 난 이후에 요석을 만나는 게 자연스럽다 보는데 생물연을 따져보면 조금 잘 안 맞아서 오히려 요석과 인연을 맺고 난 다음에 간 것처럼 보여서 그걸 좀 풀어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정목 스님은 두 책의 출판 기념법회를 오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팔공총림 동화사가 대승경전의 꽃으로 불리는 법화경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법화살림 대법회를 열었습니다. 경례 통일 대불전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입제법회는 동화사 회주 의현스님을 법사로 주지 효광스님, 총무국장 정현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과 신도회 등 2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이번 대법회에서는 부산 화엄사 회주 각성스님과 금강선원 주지 해거스님, 동화사 주지 효광스님, 보현사 회주 자광스님, 동화사 금강선원 윤하 지환스님 등 대덕스님들이 법을 설하게 됩니다. 특히 오는 6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법사로 나서 법화경 간경법회와 함께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필요성을 알리고 동참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경북 구미 금오산 정상 아래에서 국내 최소 크기로 추정되는 마애불이 발견됐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이 마애불은 신라 귀족층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던 마애불이 서민에게까지 확산됐음을 보여주며 지역문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대구 BBS 정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박지와 한지를 이용해 본을 뜨는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하자 이윽고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해발 955m 금오산 정상 아래 보물 제490호 마예 보살 입상역 약수터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마예불 중 가장 작은 크기로 추정되는 마예불이 발견됐습니다. 80cm가량의 정방형 바위에 새겨진 이 불상은 높이 15, 폭은 10cm이며 광배를 포함하면 높이 17, 너비는 20cm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중 가장 작은 크기인 높이 90cm 경주 남산 마예보살 3존 좌상에 비해 높이가 6분의 1에 불과합니다. 약삼 주지 대해스님은 지난 추석쯤 우연히 바위에 낙엽을 치우다가 좌선 중인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깊은 맹상에 젖어든 그런 모습 같아요. 그런 모습 같아가지고 두광과 신광을 봤을 때는 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예사롭지 않다 그런 생각. 음각과 성각을 혼용해 두광과 신광을 크게 표현했고 오른손을 풀어 무릎에 얹고 손가락이 땅을 가리키는 항마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마예보살 입상과 같이 팔의 길이와 손이 과장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부처님 주변으로는 백일좌대, 최길상, 금천, 수자 등의 글씨가 새겨졌습니다. 누군가가 이 근처에서 오랫동안 수행을 했던 그런 흔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의 상황이라든지 그 불상 조성, 그러니까 불상의 그 도상으로 봤을 때는 조선 초 정도 아니면 조선 시대 그 어느 때쯤으로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8세기에서 9세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일반 서민들도 그 자기 개인의 수행을 위해서 마예불상 앞에서 수행을 하거든요. 아마 그 한 자국이 아닌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면은 아마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규모가 작은, 그리고 이 지역의 어떤 그 문화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아닌가. 지척에 암벽이 있는 만큼 여기서 떨어져 나왔거나 지면 속에 묻힌 암벽의 일부가 노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마예불의 문화재적 가치를 규명하는 절차가 본격 진행될 계획인 가운데 대스님은 불교 문화의 흔적이 산재한 산 정상 주변 일대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지역은 이 석간소와 또 마예불 또 약삼이 위치한 지역으로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금오산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좀 깊고 넓은 연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발견된 마예불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 한가운데에 위치한 만큼 대해스님은 이 마예불을 암벽 아래로 옮겨 보호 펜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미 금오산에서 BBS 뉴스 정한현입니다. 스포츠 분야에도 불교와 인연을 맺고 있는 불자 선수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상화 선수와 함께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의 올림픽 금메달에 빛나는 불자 스포츠 스타 모태범 선수와 그 가족들이 불교 종립학교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전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종 종립학교인 서울 은석초등학교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불자 스포츠 스타이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모태범 선수가 가족들과 함께 자신의 모교를 방문했습니다. 모태범 선수와 가족들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방 안전 물품들을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모태범 선수의 가족분들께서 모교를 위해서 이렇게 크게 희사를 해주신 아주 뜻깊은 날이 되겠습니다. 모태범 선수와 그의 누나 매영은 모두 우리 학교를 졸업한 은석의 가족입니다. 소방 물품 전문 업체를 운영하는 모태범 선수의 아버지와 누나는 소화기와 비상 조명 등을 비롯해 6,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했습니다. 저와 또 저희 가족이 이번 기증을 계기로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며 저희 후배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태범 선수는 9년 전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어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금메달 이상하 선수와 함께 대표적인 불자 스포츠 스타로 우뚝 섰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체격이 그리 크지 않았으나 자기보다 훨씬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들도 한 번에 치고 나가서 우승하는 스케이트 실력은 가히 압권이었습니다. 더구나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한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선수로서의 환희와 영광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어린 시절 꿈을 키웠던 자신의 모교의 후배들에게 따뜻한 자비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모태범 선수는 그동안 응원을 아끼지 않은 불자와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이제는 제2의 인생에 도전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 이후로 선수를 이제 은퇴를 선언했고 제2의 인생을 지금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교에 저희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저의 제2의 인생을 꼭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도 소방안전 물품 기증식에 참석해 모교 후배들에게 큰 선물을 준 모태범 선수와 가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나눔의 장터에서 함께 더불어 하느냐 하는 그 고통 분담과 즐거움의 공통 분모를 함께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천당과 극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맑고 밝고 깨끗하면 그게 바로 천당과 극락이 되는 것입니다. 법산 스님은 은석초등학교와 동국대 사범대 무속 중고등학교 교직원들이 참석한 합동법회에도 참석해 법문을 설했습니다. 이상하 선수와 함께 종립학교인 서울 은석초등학교 졸업생으로 대표적인 불자 스포츠 스타 자리에 오른 모태범 선수. 올림픽 금메달로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준 데 이어 이번에는 자신을 키워준 모교의 후배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자비 나눔을 실천해 진정한 불자 스포츠 스타로서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국회의원 불자 모임 정각회가 BBS 불교방송의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이루 스님의 법화경 진행자인 대구 성관음사 주재 이루 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10월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루 스님은 어제 국회 정각선언에서 약 50분 동안 진행된 법회에서 불교, 올바른 믿음이라는 주제로 한 법문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 마음속 불성이 발현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짜를 두드려서 진짜 나를 보게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라면서 부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매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안에 부처가 머물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법회에는 정각회 명예회장인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국회 사무처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23번째 노인의 날을 맞아 불교계가 지역사회 어르신을 공경하고 사라져가는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잇따라 마련했습니다. 불교계 복지시설인 서울 옥수 종합사회복지관이 마련한 관세음 어르신 효행잔치에 유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불교계 복지시설인 서울 옥수종합사회복지관에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모였습니다. 태풍 소식에 행사 장소가 실내로 변경됐지만 어르신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무대에서 펼쳐진 신나는 공연에 박수도 치고 흥이 절로 올라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춤도 들썩입니다. 정성스럽게 마련된 음식을 먹고 모처럼 만에 주변 어르신들과 즐거운 대화도 나눕니다. 여럿이 모여서 이렇게 또래들이 모여서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스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복지관에 오면요, 운동도 하고 또 댄스도 할 수 있고 또 노래 가요 있잖아요. 가요도 할 수 있고 행복하고 좋아요. 우리 해마다 이 스님이 이렇게 해줘가지고 해마다 오거든요. 이렇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러면 안 되잖아. 23번째 노인의 날을 맞아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이 마련한 관세음 어르신 효행잔치.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복지관 운영지원 사찰인 미타사 정수함 가족법회가 지원해 나서
지역사회의 화합과 소통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미타사 정수함 회주 상덕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은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일일이 찾아다니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발언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응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또 행복한 어르신들이 되셔야 되는데 행복한 어르신들이 되시려면은 마음을 어떻게 쓰셔야 된다고 항상 제가 여기 관장일 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날 이 시간까지 이렇게 잘 살게 해준 모든 주위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마음에 덕분입니다. 회주 주지 상덕 주지 스님으로부터 부처님 가르침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 가르침대로 오늘 그 옥수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모두 모시고 해마다 이런 효행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하루 평균 600여 명이 넘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역의 대표 복지시설로 자리잡은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것은 물론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관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상덕 스님께서 이제 회갑을 맞이해서 지금 9년째 하고 있고요. 우리 매년 이렇게 어르신들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23번째 노인의 날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어르신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되새기고 사라져가는 우리 효문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자리였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서울 영화사가 운영 지원하는 광진 노인종합복지관은 어제 복지관 강당에서 2019 같이 더하기 광진 한마음 대축제를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지역 노인 문화 활성화에 기여해온 어르신들에게 모범 어르신상이 수여됐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피투게더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이번 한마음 대축제에서는 가수왕 선발대회, 팝페라 난타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건강과 안전에 관한 홍보부스가 운영돼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서울광장과 덕수궁 돌담길을 비롯한 도심 속 공간들이 공연예술의 무대로 바뀝니다.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이 참여해 일상과 예술의 벽을 허물어냈습니다. 유상석 기자입니다. 서울시청 옛 본관 옥상에서 한 외국인 예술가가 벽을 타고 내려옵니다. 낚싯줄에 돈처럼 보이는 종이를 매달고 흔들더니 이내 관객들을 향해 떨어뜨립니다. 스페인 출신 행위예술가 존 피셔맨의 돈을 무료로 드립니다 공연입니다. 우리나라 출신의 다른 예술가는 집 모양의 풍선을 하늘에 띄우고 연을 날리듯 이리저리 잡아당깁니다. 집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행위예술, 허공 위의 나의 집입니다. 제가 표현하는 집들은 굉장히 아름답고 이제 뭔가 동화 같고 예쁘고 하지만은 동시에 굉장히 좀 불안정하고 허무하고 약간 거짓말 같은. 개천절인 오늘부터 일요일인 6일까지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덕수궁 돌담길 일대에서는 이 같은 서울 거리 예술 축제가 펼쳐집니다. 지금 보이시는 서울광장이 이렇게 예술 공연이 펼쳐지는 거리 무대로 변했습니다. 축제를 주관한 서울문화재단은 올해의 주제가 틈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서울 속 작은 틈을 찾아 공연 장소로 활용하고 시민들에게도 틈을 선사한다는 겁니다. 쉴 틈이 없다, 숨 돌릴 틈을 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더 확대를 해가지고 사실 이런 어떤 사회적 그다음에 사람 사이의 간격들, 뭔가 가까워질 수 없는 거리들 혹은 그 안에 좀 뭔가 숨 쉴 틈이 담긴 작품들을 최대한 많이. 지난 2003년 처음 시작된 서울 거리 예술 축제는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공연 예술의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거리 예술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공연 장르들을 다 빨아들이는 지금 블랙홀처럼 경계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축제로 일단 국제적인 명성이 좀 어느 정도 생겼고요. 축제에서는 미국과 프랑스, 호주 등 9개 나라의 예술가들이 모여 서울 시민들에게 거리 예술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공연 예술 무대로 모습을 바꾼 서울 도심의 광장과 거리들이 틈을 선사할 준비를 하며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현 정부 문화정책 기조를 구체화한 문화비전 2030을 공론화하고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1차 문화비전 2030 더하기 포럼이 내일 오후 서울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열립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문화비전 2030의 첫 번째 의제인 개인의 문화 권리 확대로 한국 삶의 질 학회 회장인 한준 연세대 교수 등의 발표가 이어집니다.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걷기 여행을 주제로 한 사진과 여행 스케치 전시회 컬러 유어로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전시회는 다음 달 3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이즈와 파주 헤이리마을 갤러리 1회에서 순차적으로 열립니다.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인 전주를 대표하는 미식 축제인 2019 전주 비빔밥 축제가 맛과 문화를 버무려 다채롭게 차려집니다. 비벼봐 신나게, 즐겨봐 맛나게를 주제로 한 축제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6개 분야 40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불교 행사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 3명의 무례한 모습이 어제 BBS 뉴스를 통해 방송되자 많은 시청자분들이 전화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오직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데에만 신경 쓰면서 정작 행사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또 그럴듯한 약속으로 공수표만 날리곤 하는 위정자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조계종 스님들의 회의 사진에 한국당 로고를 합성한 이미지를 SNS 계정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공지영 작가도 어제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참회하고 스님들에게 사과했는데요. 정치적 목적이나 정파적 이해관계 달성을 위해 순수한 종교인과 신도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일은 이제 사라져야 할 겁니다. 이상으로 10월 3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